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원칙 저자의 모이십니다. 이번 영상은 뭐 특별히 차트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개인적인 제가 카페에 올린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화면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듣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말 주식 잘하는 전업 투자자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또 그들의 매매를 보여주는 영상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돌려보다 보면 그런 영상을 보게 되고 한참을 푹 빠져서 시청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 중에서 알려지지 않는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싶다, 이런 희망과 의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과연 그들과 여러분이 같은 선상, 같은 환경, 같은 자금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매매는 없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다, 위험한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가 따라잡기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도 있고요. 종가 매매가 좋다, 시초가 매매가 좋다, 돌파 매매가 좋다, 눌림목 매매가 좋다, 수없는 매매가 있지만 그 매매에 달인들이 있습니다. 즉, 그 매매로 돈을 벌면 그 사람은 그 매매를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매매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나쁘다는 매매로 돈을 잘 버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휴대폰으로 스캘핑을 하거나 혹은 돌파 매매 등 정말 하기 힘든 매매를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영상 속 그 성공한 투자자들의 유튜브들 보면 영상 속에서 어떤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통 보면 각 방에 수많은 모니터가 있는 매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하나로만 투자를 해서 잘하는 주인공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그런 매매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자금이 여러분과 다릅니다. 세 번째,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실험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이미 만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노력과 환경이 받쳐지지 않으면서 단지 부러워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하는 매매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종가 매매로, 누가 시초가 매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지. 영상 보니까 정말 쉽던데 나도 해봐야지. 하지만 과연 그 시간대에 그런 공부와 그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영상 속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로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고 그대로 매매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매매라고 하죠. 전일 뉴스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다음날 매매를 하는 그런 뉴스 매매, 그리고 스캘핑은 다들 아실 거고요. 돌파 매매,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매한다. 이런 수많은 매매가 있지만 영상 속에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보통 보면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매매 방법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정말 기계처럼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도 분명 손실을 봅니다. 장의 하락장일 때, 혹은 전업 투자자에게 감기처럼 오는 슬럼프 때도 분명 그들은 손실보는 매매를 합니다. 저도 전업을 27년을 했지만 슬럼프가 한번 빠지면 어떤 매매를 해도 손해가 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훅 떨어지고 매매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그럴 때는 보통 매매를 쉬거나 아니면 비중을 확 줄여서 자신감을 찾을 때까지는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잘하고 또 잘 이길 수 있고 또 편하게 하는 매매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 편하게 하는 매매 방법이라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찐이 빠진다. 흔히들 말하는 찐이 빠질 정도로 힘든 매매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매매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종가 매매든 상한가 따라잡기든 저희처럼 시초가 매매든 어떤 매매 방법이든 그들은 그 매매법으로 수익을 내기에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업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전업이 아닌데,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달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위험한 매매 방법이지만 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를 저는 본 적이 있고요. 제가 한참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다음 카페와 팍스넷이 정말 유행했습니다. 게시판이고. 그런데 자신의 매매지를 올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상한가 따라잡기, 그때는 상한가가 15%였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로 한 달 만에 자금을 2배, 3배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매매든 주식은 수익이 법이고 정답입니다. 저 매매는 위험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매매가 정답인 겁니다. 절대 여러분은 기분 따라서 매매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습관처럼 기계처럼 매매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계처럼 매매를 했을 때 그 방법이 수익률이든 성공률이든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그것을 조금씩 수정해서 여러분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어떤 매매를 한다. 그래서 나도 그 매매를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성격이 다르고 자금 여유가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매매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가 많을수록 수익은 줄어든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금방이라도 한 번 더 매매하면 1, 2% 수익이 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매매하다 보면 급하게 올라간 종목을 보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서 2%만 먹어도 몇만 원 버는 건데, 몇십만 원 버는 건데, 이 생각에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전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경험 다들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전업 투자자에게 가장 힘든 게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차트를 보면 정말 수많은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금방 오를 것 같은 차트,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차트. 지식이 쌓일수록 그 유혹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눈에 익고 이 차트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유혹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봤겠지만 오전에 수익으로 장을 마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종목에 충동 매매로 마이너스가 나고 오전 수익 본 게 아쉬워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장이 끝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매매를 했는데 장이 끝나고 보니 수십 프로 마이너스가 났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었고 분명히 전업을 하신 분이라든지 전업이 아니어도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정해진 원칙으로 정해진 시간에 수익을 내면 그날 매매를 종료합니다. 저도 전업 생활을 하면서 오전에 1시간 매매를 하고 연습장에 간다든지 산책을 나간다든지 그랬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차트를 보지 않아야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렇고 오후장에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혹시 종가 매매를 할 종목이 있는지 내일 장은 어떤 테마가 좀 올라갈 수 있게끔 오후장이 흘러가는지 그 정도 흐름 체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스케일퍼 같이 많은 매매로 1, 2% 띄어먹기라고 하죠. 호가 띄어먹기라고 하는데 많은 매매로 작은 수익을 쌓아가지고 그 수익을 복리로 혹은 적립식으로 쌓은 그런 스케일퍼가 아닌 이상은 거의 오전장 시작하면 1시간 이내 종가 매매를 한다면 장 종료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만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때만 매매를 하냐? 가장 상승폭이 크고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단기 투자는 이 시간대에 들어가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끊어먹게 하는 게 단기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회사 업무가 바빠서 점심시간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고 이런 환경이라면 정말 주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 스윙, 중기 스윙으로서 좀 길게 보는 매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 적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검증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때 여러분의 매매 방법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거나 여러분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늘 성공한 투자자들은 늘 복귀하고 매매에 대한 생각, 즉 자기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은 변하고 그 시장 속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97년, 96년 겨울부터 98년까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TV 광고 많이 하는 회사 주식만 사도 돈을 번다. 그 당시에 그게 통했고, 어느 순간 2000년대 초반에는 이평선 매매, TV에 나온 주식 전문가들이 시청자들이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은 21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61선에서 추매하시고, 이런 이평선 지지매매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주식을 하기가 편했고, 또한 투자자들의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평선을 한 번 정도 개미를 털기 위해서 떨구는, 거래량이 없는 음봉을 발생시키고 다시 반등을 만드는 그런 역순환적인 흐름도 많이 나오고요. 세력이나 외인, 기관들도 정말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도 예전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나이도 어려지고 공부하는 수준도 높아져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총없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매매를 한다고 그 방법이 평생 이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도태가 되는 겁니다. 돌파 매매,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매한다. 10년도 넘은 매매법이고, 파동 매매법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매매가 이제는 여러분께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에 하나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늘 생각하고 자신의 매매일지를 쓴다든지 장이 끝나면 복귀를 합니다. 이 매매일지는 여러분이 했던 매매를 적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고 싶지만 확신이 들지 않다. 하지만 나는 결과를 꼭 보고 싶다. 이럴 때는 가상매매, 내가 저 종목을 얼마에 산다면, 그리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복귀를 해보는 그런 매매일지도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저도 10년 이상 꾸준히 매매일지를 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과정을 분명 한 번 아니면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런 과정으로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찾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잘못된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다음을 노리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손절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1년을 한 사람이든 10년을 한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손절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손절 앞에서 한 번 정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종목을 100%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혹은 종목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종목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예전에 한 종목, 정말 우량주였습니다. 중형주였고 우량주였고, 제가 알기로는 군인공제에서 그 종목에 600억 이상 투자를 하였는데 대표가 횡령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군인공제에서 매수를 하였다고 공시가 뜨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악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몇 달간 거래가 정지돼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도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유든 내가 분명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볼 때 모든 결과를 다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라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반대로 움직였을 때 과감히 인정하고 그 손실을 다음 종목에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만회할 수 있다는 여유,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만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한 종목에서 1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에서 투자금을 늘려서 한 번에 그 100만 원을 만회하려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는 매매를 한 번 시작하면 연속으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조급증이 생기고, 두 번째, 전에 잃었던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대로 생각 없이 홀딩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다음 종목에 투자의 자금의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매매 방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손절을 하게 돼서 물론 자금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다음 정말 여러분이 꼭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을 때 자금은 우리 개인은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거나 두 번째는 마이너스 폭이 커지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매매가 과연 맞는지 한 번밖에 실패, 두 번밖에 실패는 안 한 거지만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스스로 그 매매 방법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 방법대로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종목을 안 사게 되면 또 예상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매가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주식을, 자금을 만회할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한 번 정도는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이런 글들 많이 적을 테니 많이 오셔서 여러분만의 공부법으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고 어떤 매매를 하고 싶고 내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